일부 상처와 시작. 교통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할머니 김순덕은 깊은 슬픔에 빠진다. 며느리 이미영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두 아들 민수 8세와 민호 6세를 고아원에 맡기고 가출해버린다. 남편을 잃고 엄마마저 떠난 두 손주가 고아원에서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고 아이들을 데려오기로 결심한다. 70세 고령의 몸으로 두 손주를 키워내겠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평범한 아침의 끝. 김순덕은 70평생을 이 시골 마을에서 살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6시에 밭으로 나가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호미를 들고 배추밭을 메고 있었다. 서울에 사는 아들 태연이 언제 내려올지, 손주들은 잘 크고 있는지 생각하며 묵묵히 일손을 놀렸다. 순덕이 배추포기 사이에 잡초를 뽑으며 중얼거린다. 요놈들이 또 이렇게 자랐네. 태연이가 어렸을 때도 참 말썽쟁이였는데 그때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린다. 처음엔 못 들은 척하며 계속 일하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에 마지못해 호미를 던지고 집으로 향한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 김태연 씨 어머님이신가요? 여기 강남경찰서입니다. 아드님께서. 순덕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진다.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에서 계속 들려오는 목소리. 교통사고 현장에서 즉사병원으로. 그 순간 순덕의 세상이 무너졌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다. 하나뿐인 아들, 평생 자랑이던 아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서울로 향하는 길. 순덕은 평생 서울을 몇 번 가보지 않았다. 아들이 결혼할 때, 첫째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오늘 하지만 오늘의 서울행은 달랐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다. 버스 안에서 순덕은 핸드백을 꽉 쥐고 앉아있다. 옆자리 승객이 무심코 던진 요즘 교통사고가 참 많다더라는 말에 순덕의 어깨가 떨린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한다. 태연아, 엄마가 간다. 엄마가 가고 있으니까 기다려. 서울까지는 3시간이 걸렸다. 그 긴 시간 동안 순덕은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첫걸음마를 뗄 때의 기쁨,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자랑스러움, 결혼식에서의 눈물.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병원과 뜨거운 눈물. 병원 영안실은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얗게 덮인 시신. 그것이 자신이 10달 품고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흰 천을 걷어낸다.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있는 태연. 며느리 미영이 구석에서 오열하고 있다. 민수와 민호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아빠 왜 안 일어나? 하며 계속 아빠를 흔든다. 태연아, 엄마 왔다.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일어나거라. 태연아. 순덕의 목소리가 떨린다.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전화도 안 되고. 아,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구나. 우리 태연이가. 그제야 현실이 다가왔다. 아들은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순덕의 가슴에서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이었다. 장례식장의 3일. 장례식장의 3일은 길고도 짧았다. 찾아오는 사람도 적었다. 태연의 회사 동료들, 몇몇 친구들,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들이 전부였다. 미영은 3일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만 철없이 뛰어다니며 아빠 언제 일어나? 를 반복했다. 순덕이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으며 고개를 숙인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한다. 밤이 되면 빈 식당에서 미영과 마주 앉는다.
미영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순덕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미영은 고개만 젓는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식당 바닥에서 자고 있다. 미영의 표정에서 순덕은 불안을 느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하지만 감히 나서서 무엇을 할 수는 없었다. 아직은 며느리가 아이들의 엄마였으니까. 빈집의 발견. 장례를 치른 후 순덕은 시골로 내려갔다. 하지만 며느리와 손주들이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침내 일주일 후 손주들 얼굴이 그리워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순덕이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다. 아무 대답이 없다. 몇 번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조용하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사정을 말하니 비상열쇠로 문을 열어준다. 집안은 텅 비어 있다. 아이들 옷과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지만 미영의 짐은 모두 사라졌다. 식탁 위에 놓인 쪽지. 아이들은 푸른솔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덕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손주들이 고아원에? 며느리가 아이들을 버리고 갔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 미친년이 애들을 어떻게... 순덕이 쪽지를 구겨 던진다. 그리고 즉시 핸드폰으로 114에 전화를 건다. 푸른솔 고아원이요. 예. 주소 좀 알려주세요. 고아원에서의 재회. 푸른솔 고아원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아늑해 보였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자신의 손주들이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 박사회복지사가 순덕을 맞이한다. 어머님, 아이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떠나니까. 특히 민수가 많이 힘들어해요. 놀이방에서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구석에 앉아 있는 민수와 민호. 민수는 동생을 품에 안고 있다. 민수야. 순덕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고개를 든다. 할머니. 민호가 먼저 달려온다. 민수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다가온다. 할머니, 엄마는 안 왔어요? 엄마는 지금 못 와. 대신 할머니가 왔잖아. 순덕이 아이들을 꽉 안는다. 아이들의 몸에서 낯선 냄새가 났다. 고아원 냄새, 다른 아이들과 섞인 냄새. 이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만이 유일한 가족이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 고아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 순덕은 70세라는 나이 때문에 양육 능력에 대해 여러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굳은 의지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이 아이들은 내가 키운다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버스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보며 말없이 앉아있고 민호는 할머니 무릎에서 잠들었다. 민수야, 할머니 집에 가서 맛있는 것 해줄 거야. 할머니, 엄마가 찾으러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고요하고 적적한 집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저녁 식사 후 마당에서 민호가 개구리를 쫓아다니고 민수가 할머니 곁에 앉아 있다. 민수야, 힘들지? 괜찮아요. 할머니, 민호 챙기는 것도 익숙해요. 순덕은 민수의 어른스러운 말에 가슴이 아팠다. 8살짜리가 이런 말을 해야 하는 현실이. 하지만 이제는 이 아이들이 다시 아이다울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순덕이 아이들에게 말한다. 이제 우리 셋이 가족이다. 할머니가 너희들 잘 키울 거야. 아빠 보고 싶으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말하고 엄마 생각나면 울어도 돼. 하지만 할머니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라. 그날 밤 순덕은 아이들이 잠든 후 오랫동안 뜰에 앉아 있었다. 별들이 유난히 밝았다. 아들에게 말을 건넸다. 태연아,
내 아이들 엄마가 잘 키울 거야. 걱정하지 마라. 70세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다. 이부 적응과 갈등, 손주들과 함께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할머니 순덕.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험난하다. 아이들은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순덕은 70세의 나이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벅차다. 민수의 학교 문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이웃들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쉽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나타난 며느리 미영이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순덕은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 첫 번째 시련 민수의 학교 생활. 시골로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신기해하던 아이들도 이제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특히 민수에게는 새로운 학교가 가장 큰 도전이었다. 서울의 큰 학교에서 20명도 안 되는 시골 학교로 온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순덕이 민수의 손을 잡고 학교 교무실로 들어간다. 김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지만 민수는 할머니 뒤로 숨는다. 민수야,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민수. 할머니, 민수는 서울에서 전학을 온 거죠? 아이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김 선생님이 이해한다는 듯 말한다 하지만 순덕은 걱정이 앞선다. 첫 수업 시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친근하게 다가와도 어색해했다. 쉬는 시간에는 혼자 운동장 구석에 서 있었다. 선생님이 서울에서 온 전학생이라고 소개했을 때 아이들의 신기한 시선이 민수에게는 부담스럽기만 했다. 집에 돌아온 민수가 할머니에게 말한다. 할머니,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왜? 무슨 일 있었니? 애들이 자꾸 서울 얘기 물어봐요. 아빠 얘기도 하고 힘들어요. 순덕이 민수를 품에 안는다. 우리 민수가 많이 힘들구나. 할머니도 처음엔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가 항상 내 편이니까. 그날 밤 순덕은 잠들지 못했다. 과연 자신이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특히 민수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을까? 70세의 나이에 시작한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이 경제적 현실과 이웃들의 시선,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돈이 많이 들었다. 학용품, 옷, 먹을 것, 연금만으로는 부족했다. 순덕은 처음으로 외상이라는 것을 해야 했다. 평생 현금으로만 살아왔던 그녀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슈퍼에서 라면과 우유, 학용품을 고르는 순덕. 계산대에서 박 사장이 할머니, 오늘도 외상으로 하실래요? 라고 묻는다. 미안해요. 다음 달 연금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순덕.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정미숙이 다가온다. 순덕아, 요즘 힘들지? 뭐가? 아이고,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잖아. 70이 넘어서 애들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미숙의 말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약간의 구경거리로 보는 시선도 섞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미거리로 여겼다. 그래도 내 손주들이니까 해야지. 다른 방법이 어딨어? 순덕이 빨래를 힘차게 비빈다. 에이, 그래도 고생이야. 민수는 학교에서 어때? 적응 못하는 것 같던데? 마을의 모든 일들이 금방 소문이 났다. 민수가 학교에서 혼자 있는다는 것도, 순덕이 슈퍼에서 외상을 한다는 것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덕이 혼잣말을 한다. 태연아, 엄마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니? 아이들한테 미안하구나. 민호의 변화와 가족의 적응. 민수와 달리 민호는 비교적 빨리 적응했다. 6살의 천진남으로 할머니 집의 모든 것을 신기해했다.
마당의 닭들, 텃밭의 채소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이 좋았다. 마당에서 민호가 병아리를 쫓아다니며 웃는다. 할머니, 이 병아리 이름이 뭐예요? 글쎄다 민호가 지어줘. 그럼 삐약이. 순덕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순덕. 민호가 옆에서 도와준다며 계란을 깨뜨린다. 할머니, 나도 요리할 줄 알아요. 우리 민호 참 잘한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만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저녁 식사 때도 말이 없었다. 순덕은 민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다. 민수야, 밥 먹자. 네, 식탁에 앉은 민수가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한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구들하고 안 놀아? 그냥요. 민호가 형을 걱정스럽게 본다. 형, 왜 맨날 슬퍼해? 슬프지 않아. 그럼 나랑 병아리 보러 가자. 나중에. 순덕은 두 아이의 다른 반응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민호의 밝은 모습은 다행이었지만 민수의 침묵은 걱정스러웠다.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았다. 예상치 못한 방문자 며느리의 등장. 그날은 유난히 평화로운 오후였다. 민호는 마당에서 놀고 민수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순덕은 된장찌개를 끓이며 이런 일상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구세요? 순덕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간다.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순덕의 얼굴이 굳어진다. 미영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초췌해진 모습의 미영. 순덕은 아무 말 없이 대문을 열어준다. 들어와. 마당에서 놀던 민호가 엄마를 보고 달려온다. 엄마가 왔어. 하지만 민수는 창문 너머로 엄마를 보고도 나오지 않는다. 미영은 몇 달 사이에 많이 변해 있었다. 야위고 피곤해 보였다.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 마당에 무릎을 꿇는다. 순덕은 차가운 표정으로 바라본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정신을 차렸어요. 아이들 없이는 못 살겠어요. 다시 키우고 싶어요. 키우고 싶다고?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내가 버린 애들을 이제 와서 키우겠다고? 그 순간 집안에서 지켜보던 민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리운 엄마였지만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이기도 했다.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이 떠올랐다. 최대의 갈등과 선택의 순간. 미영은 그날 밤 집에 머물렀다. 순덕은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반응도 복잡했다. 민호는 엄마가 온 것을 좋아했지만 민수는 혼란스러워했다. 안방에서 순덕과 미영이 마주 앉는다. 정말로 이번에는 잘할 자신 있는 거야? 네, 어머니 이번엔 다를 거예요. 다르긴 뭐가 달라? 내가 얼마나 힘들다고 애들 버리고 갔는데. 그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잃고 앞이 안 보이고. 미영이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일자리도 구했고 아이들과 함께 살 집도 마련했어요. 순덕은 믿기 어려웠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아이들을 버린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는 것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마루에서 민수와 민호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 형, 우리 엄마 따라갈까? 모르겠어. 할머니는 어떻게? 그것도 모르겠어. 민수는 정말로 모르겠었다.
엄마가 그립긴 했지만 할머니와의 생활도 좋았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시골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할머니 혼자 남겨두고 갈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 아이들에게 말한다. 민수야, 민호야, 엄마랑 같이 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민수는 고개를 젓는다. 나는 할머니랑 있을래요. 순덕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민수야, 엄마가 그리웠을 텐데. 할머니가 더 좋아요. 엄마는 또 우리 버리고 갈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했다.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것이다. 순덕은 복잡한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과연 무엇이 아이들에게 최선일까? 산부 선택과 화해. 며느리 미영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혼란에 빠진 순덕의 가정.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하고 민호는 엄마를 그리워한다. 미영은 아이들을 데려가려 하지만 순덕은 쉽게 내어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각자의 진심이 드러나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다. 법적 분쟁까지 갈 뻔했던 상황에서 결국 아이들 자신이 내린 선택과 어른들의 성숙한 판단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찾게 된다. 법과 마음 사이에서 미영이 머물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흘렀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순덕과 미영 사이에는 차가운 기류가 흘렀다. 3일째 되던 날 미영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어머니,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겠어요. 아침 식사 후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순덕의 숟가락이 멈춘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며칠 생각해 봤는데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있어야 해요. 법적으로도 제가 친모니까. 법적으로?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 순간 민수와 민호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어른들의 대화가 무서웠다. 특히 민수는 법적으로라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오후에 순덕이 마을 이장을 찾아간다. 이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쎄요, 법적으로는 친모가 우선이긴 하지만 아이들 복리를 생각해야죠. 그 여자가 애들 버리고 간 게 언제인데 이제 와서. 순덕의 목소리가 떨린다. 순덕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봐요. 아이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그날 밤 순덕은 잠들 수 없었다. 정말로 미영에게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걸까?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건가?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의 목소리, 어른들의 갈등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민수는 이 상황이 답답했다. 민수가 동생과 함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민호야, 너는 정말 엄마 따라가고 싶어? 응. 엄마가 좋아. 근데 할머니도 좋아. 그럼 어떡해? 형은 어떨 거야? 나는 할머니랑 있고 싶어. 엄마는 우리 또 버릴 것 같아. 안 버릴 거야. 어떻게 알아? 민호는 6살의 순진함으로 엄마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다. 8살이라는 나이는 어른들의 거짓말을 어렴풋이 알아챌 수 있는 나이였다. 마당에서 미영과 순덕이 또다시 대화를 나눈다. 아이들이 창문 너머로 지켜본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정말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그때 민수가 나타난다. 엄마, 할머니, 그만해요. 어른스러운 목소리에 두 사람이 놀란다. 민수야, 우리가 정할 거예요. 우리 일인데 왜 어른들만 정해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발언이었다. 순덕과 미영은
아이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전문가의 개입. 결국 상황은 공식적인 절차로 넘어갔다. 미영이 변호사를 통해 양육권을 주장하자 아동보호 전문 요원이 가정조사를 위해 방문했다. 순덕에게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최수진 전문 요원이 집을 둘러보며 질문한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0입니다.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아직 튼튼합니다. 아이들과의 개별 면담 시간. 민수야, 누구랑 살고 싶어? 할머니요. 왜? 할머니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는 우리 버렸잖아요. 민호와의 면담. 민호는 어때? 엄마도 좋고 할머니도 좋아요. 같이 살면 안 돼요? 천진난만한 대답에 전문 요원도 미소를 짓는다. 전문 요원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법적으로는 친모가 우선이지만 할머니의 헌신적인 돌봄과 아이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민수의 확고한 의사가 인상적이었다. 미영과의 면담에서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울 자신이 있으세요? 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일자리도 있고 주거도 마련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할머니를 더 원한다면? 미영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을까? 진실한 대화. 전문 요원의 방문 후 며칠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러던 중 순덕은 미영과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두 사람은 마을 뒷산 정자로 올라갔다. 정자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른다. 순덕이 먼저 입을 연다. 미영아,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왜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해? 정말 그리워서요.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요. 미영이 눈물을 흘린다. 그럼 왜 그때 버리고 갔어?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 죽고 앞이 막막하고. 순덕은 미영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있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순덕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태연 오빠 잃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남편이면서 동시에 아이들 아빠도 잃은 거예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순덕이 깊은 한숨을 쉰다. 그래도 애들은 죄가 없잖아. 아빠 잃고 엄마까지 잃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면서 적대감보다는 연민이 생겼다. 하지만 아이들 문제는 여전히 어려웠다. 미영아, 내가 한 가지 제안할게. 너도 여기서 같이 살면 어때? 아이들도 엄마 아빠 모두 필요하고 나도 혼자 키우기 힘들어. 새로운 가족의 형태. 순덕의 제안은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었다. 미영이 시골로 완전히 이주해서 순덕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자는 것.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모두가 동의했다. 미영이 짐을 들고 다시 순덕의 집에 도착한다. 이번에는 임시 방문이 아닌 정착이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우리가 서로 잘해야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의 짐을 본다. 엄마,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응, 할머니랑 같이 너희들 키울 거야. 민호가 기뻐서 뛴다. 민수도 조심스럽게 웃는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부엌에서 누가 요리를 할지, 빨래는 누가 할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맞춰가야 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모두 식탁에 앉는다. 민수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미영이 묻는다. 친구들이랑 축구했어요. 그래? 재미있었겠다. 민수의 대답은 예전보다 많아졌다. 엄마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치유의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 순덕과 미영이 마루에 앉아 이야기한다. 어머니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할 건 없어. 다만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해야 해. 네, 약속드려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좋아,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진짜 가족으로.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족이 다시 모였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부 새로운 일상과 성장. 순덕, 미영, 그리고 두 아이들의 새로운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육아관으로 인한 갈등이 생긴다. 미영은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시골 생활이 어렵고 순덕은 며느리의 현대적 육아 방식을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아이들도 점점 안정을 찾아간다. 특히 민수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가족 모두가 진정한 화합을 이뤄나간다. 새로운 갈등의 시작. 함께 살기로 한 지 2주가 지났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희망적으로 보였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70대 시골 할머니와 30대 도시 며느리의 생활 방식은 곳곳에서 부딪혔다. 아침 부엌에서 미영이 토스트를 굽고 있다. 순덕이 들어와 고개를 젓는다. 애들 아침은 밥을 먹여야지. 그런 빵으로 어떻게 힘을 써? 요즘 아이들은 다 이런 걸 좋아해요, 어머니. 좋아한다고 다 해주면 되나? 밥심으로 살아야지. 순덕이 밥솥을 열며 말한다. 미영이 살짝 짜증을 낸다. 어머니, 저도 아이들 엄마인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작은 일상의 충돌들이 계속되었다. 음식, 잠자리 시간, 숙제 지도 방법, 모든 것에서 두 세대의 차이가 드러났다. 마당에서 미영이 아이들에게 태블릿으로 영어 공부를 시키고 있다. 순덕이 나와서 본다. 저게 뭐야? 영어 학습 앱이에요. 요즘은 이런 걸로 공부해요. 화면만 보고 있으면 눈 나빠져. 민수야, 그만하고 책 읽어라. 순덕이 태블릿을 빼앗으려 한다. 어머니, 교육 방식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갈등 사이에서 눈치를 봤다. 민수는 특히 예민하게 반응했다. 또다시 어른들이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이 무서웠다. 미영의 시골 생활 적응기. 미영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 시골 생활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특히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슈퍼에서 장을 보는 미영 마을 아줌마들이 수군거린다. 저 사람이 애들 버리고 갔다 온 엄마래. 아이고, 그래도 다시 와서 키우잖아. 글쎄, 또 언제 도망갈지. 미영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급하게 장을 보고 나오려는데 영미가 다가온다. 순덕이네 며느리죠?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하는 미영. 마을에 적응하기 힘들죠? 저희도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뜻밖의 따뜻한 말에 미영은 감동받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해해주려는 사람도 있었다. 오후에 순덕이 밭일을 하자고 한다. 미영아, 같이 나가서 배추 좀 뽑자. 저는 밭일 모르는데요. 모르면 배우지 뭐. 밭에서 서툴게 배추를 뽑는 미영. 손에 흙이 묻고 등이 아프다. 어머니 정말 힘드네요. 처음에는 다 그래, 나도 시집 와서 많이 힘들었어. 그날 오후 미영은 순덕의 다른 면을 보았다. 엄격하고 고집스러워 보였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민수의 변화와 새로운 우정. 가족 상황이 안정되면서 민수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있다는 안정감 때문인지
학교에서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에 혼자 서 있는 민수에게 철민이 다가온다. 야, 민수야. 우리랑 축구 안 할래? 나는 축구 잘 못해. 괜찮아. 재미있게 하는 거야.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는 민수. 골을 넣자 아이들이 박수를 친다. 민수 잘한다. 민수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번진다. 그날 민수는 처음으로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집에 와서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다. 할머니, 엄마, 오늘 축구에서 제가 골 넣었어요. 들떠서 이야기하는 민수, 순덕과 미영이 동시에 웃는다. 우리 민수 대단하네. 정말? 어떻게 넣었는데? 교실에서 철민과 이야기를 나누는 민수. 너희 집 상황 복잡하다면서? 응, 엄마가 없다가 다시 왔어. 그래도 좋겠다. 엄마랑 할머니 둘 다 있으니까. 철민의 순수한 말에 민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불행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두 명의 엄마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순덕과 미영은 서로의 장단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조화를 이뤄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함께하는 두 사람. 미영아, 너 요리 솜씨 좋구나. 오늘 닭볶음탕 맛있었어. 어머니가 양념 비법 알려주셔서요. 그리고 민수 숙제 봐주는 것도 고맙고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거든. 저도 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아이들 마음 다루는 법이나.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으며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순덕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미영은 교육과 현대적 감각을 담당했다. 뒷마당에서 민호가 할머니와 딸기를 따고 있다. 민수는 엄마와 함께 영어 단어를 외운다. 할머니, 이 딸기 진짜 달아요. 아, 그럼 할머니가 키운 거니까. 민수야, 패밀리가 뭐라고 했지? 가족이요. 가족이요. 맞아, 우리도 패멀리야. 네. 엄마, 그 순간 순덕은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혈연만이 아닌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가족.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 마루에서 차를 마시는 두 사람. 어머니,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될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랬어. 너랑 같이 살 수 있을지. 지금은 어때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애들도 좋아하고 너도 많이 달라졌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엄마가 뭔지. 완전한 가족이 되기까지. 마을 초등학교 운동의 날이었다. 이날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날로 순덕네에게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의 가족임을 보여주는 기회였다. 운동장에서 가족 달리기를 준비하는 네 사람. 할머니, 천천히 뛰세요. 민호가 걱정한다. 우리 할머니 무시하면 안 돼. 순덕이 웃으며 준비 운동을 한다. 출발선에서 손을 잡고 선 가족들. 다른 가족들과 달리 3대가 함께한 특별한 모습에 사람들이 주목한다. 저 가족 참 보기 좋네. 할머니가 정말 대단해. 총소리와 함께 달리기 시작한 네 사람. 순덕은 나이에 비해 의외로 빨랐고 미영은 아이들을 격려하며 함께 뛰었다. 완주 후 네 사람이 하나가 되어 웃고 있는 모습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시상식에서 가족상을 받는 순덕네. 상장을 받으러 나가는 순덕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하다. 우리 가족이 상을 받았네. 민수가 신나서 소리친다. 점심시간에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는 가족. 순덕이 만든 김밥과 미영이 준비한 샌드위치가 함께 있다. 할머니 김밥도 맛있고 엄마 샌드위치도 맛있어. 민호가 양쪽을 다 먹으며 말한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이제 정말로 하나의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는 가족. 어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신났어. 할머니, 우리 내년에도 또 나가요. 그날 밤 순덕은 아들 태연의 영정 앞에서 말했다. 태연아, 내 가족 이제 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아니, 우리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 영정 속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오부 완성된 사랑. 3년이 흘렀다. 민수는 이제 11살이 되어 반장을 맡을 정도로 리더십 있는 아이로 성장했고, 민호는 9살의 명랑한 소년이 되었다. 순덕은 7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미영은 마을에 완전히 정착해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속에서 이 특별한 가족이 이룬 진정한 사랑과 성장의 모습을 그린다. 그리고 뜻밖의 소식이 찾아오면서 가족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 3년 후의 평범한 아침. 3년이 흘렀다. 순덕의 집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미영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집 앞마당에 자리 잡았고,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도 새로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새벽 6시 순덕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한다. 예전과 달리 혼자가 아니다. 미영이 함께 일어나 카페 준비를 한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그래, 카페 손님들 많이 올 것 같다. 할머니, 엄마, 일어났어요. 민호가 밝은 목소리로 뛰어나온다. 이제 9살이 된 민호는 키도 훌쩍 자라고 더욱 활발해졌다. 민수가 동생을 데리고 세수를 시킨다. 민호야, 제대로 닦아. 이 닦는 것도 까먹으면 안 돼. 11살이 된 민수는 이제 완전한 형의 모습이다. 아침 식탁에서 네 사람이 둘러앉는다. 순덕이 끓인 된장찌개와 미영이 준비한 샐러드가 조화롭게 차려져 있다.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당연한 풍경이 되었다. 민수야, 오늘 반장 회의 있다고 했지? 네, 체육대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 이제 완전히 리더네. 순덕이 자랑스러워한다. 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가족들. 학교에서 민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였다. 전학 왔을 때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반 아이들을 이끄는 당당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교실에서 체육대회 준비 회의를 진행하는 민수. 우리 반은 단결해서 열심히 하면 1등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친다. 민수 반장 최고. 쉬는 시간에 철민이 민수에게 말한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응, 그때는 무서워 보였는데 지금은 든든해. 한편 미영의 카페 할머니의 정원은 마을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다. 순덕이 기른 유기농 채소로 만든 샌드위치와 전통차가 유명했다.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는 미영. 사장님, 오늘도 호박차 주세요.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이건 저희 어머님이 직접 기르신 호박이에요. 단골 손님 성훈이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미영 씨. 어서 오세요, 성훈 씨. 오늘도 아메리카노요? 네, 그리고 이거 민수, 민호한테 주세요. 아이들 간식을 건네는 성우는 마을의 새로운 농업 기술자였다. 6개월 전부터 카페의 단골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족들과도 친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심스럽기만 했다. 순덕의 깨달음과 새로운 걱정.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미영은 카페 정리를 하고 순덕은 저녁 준비를 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다. 뒷마당에서 빨래를 거두며 순덕이 혼잣말을 한다. 참 많이 변했네. 이 집도, 애들도, 미영이도. 그때 민호가 뛰어온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는데 봐주세요. 그림을 보는 순덕. 큰 집 그림의 할머니, 엄마, 형, 자신이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가족이에요. 참 잘 그렸네. 근데 여기 아저씨는 누구야? 성훈 아저씨요. 엄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순덕은 민호의 순진한 말에 놀랐다. 성훈이 미영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이가 먼저 눈치챈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안방에서 순덕이 깊은 생각에 잠긴다. 미영이도 아직 젊은데 혼자 살게 할 수는 없지. 하지만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는 태연의 영정을 보며 말한다. 태연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미영이가 행복하려면 애들도 생각해야 하고. 복잡한 마음이 밤새도록 이어졌다. 마음을 나누는 시간. 다음 날 오후 순덕은 미영에게 산책을 제안했다. 3년 전에도 이곳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던 뒷산 정자였다. 이번에도 중요한 이야기가 필요했다. 정자에 앉은 두 사람. 한동안 침묵이 흐른다. 순덕이 먼저 입을 연다. 미영아, 성훈이라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께서 왜 갑자기? 미영이 당황한다. 민호가 그 사람 그림까지 그리더라. 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 너는 어때? 순덕의 진지한 물음에 미영이 고개를 숙인다.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제가 그런 마음 가져도 되는지. 미영의 솔직한 고백에 순덕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미영아, 너도 젊은데 평생 혼자 살 순 없잖아. 하지만 아이들이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애들은 괜찮을 거야. 오히려 아빠 같은 존재가 있으면 좋을지도 모르고. 정말요? 응, 다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 애들 마음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정말 진짜인지도 확인하고. 어머니,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의 미래에 대해, 행복에 대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 3년 전과는 다른, 더욱 깊어진 신뢰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달이 지났다. 성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순덕도 그의 인품을 인정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미영이 행복해 보였다. 마당에서 5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 성훈이 아이들과 장난치며 놀아준다. 민수야, 요즘 학교 어때? 좋아요. 다음 주에 체육대회인데 성훈 아저씨도 오실 거죠? 물론이지. 우리 민수 응원하러 꼭 갈 거야. 저도 달리기 1등 할 거예요. 아, 민호가 끼어든다. 우와, 민호도 대단하네. 순덕은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가족 형태였다. 사랑과 이해가 있는 곳이라면 어떤 형태든 가족이 될 수 있었다. 밤늦게 성훈이 돌아간 후 4사람이 마루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할머니, 성훈 아저씨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민수가 말한다. 그래, 너희들이 좋다면 할머니도 좋아. 엄마, 성훈 아저씨랑 결혼할 거예요? 민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모두가 웃는다. 아직 모르겠어. 시간을 두고 봐야지. 전 좋아요. 아빠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니까.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컸다. 변화는 언제나 두렵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변화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이 태연의 영정 앞에서 말한다. 태연아, 내 가족 정말 행복해졌다. 엄마도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야. 미영이도 좋은 사람 만났고 애들도 잘 크고 있고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 줘서 고마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온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 상처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사랑에는 많은 형태가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가족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 간의 사랑. 김순덕과 그의 가족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사랑은 혈연을 넘어선다는 것이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 앞으로도 이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더 많은 사랑과 함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